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겨울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횡성과 평창 영하 12도, 영월 영하 8도, 원주 영하 7도로 출발했는데요. 하늘은 맑겠지만 오늘 한낮에도 기온은 2,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눈 또는 비가 예보됐는데요. 미끄럼 사고와 동파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행복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의 신뢰가 무너져 결국 교사들이 자구책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란 신고 카드까지 꺼내들게 된 씁쓸한 학교의 현실 들여다보고요. 원주 아트갤러리가 2024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공건축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2024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 개장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12월 1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군 두곡 버들습지가 환경부의 도시생태축복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17억 원 등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한 횡성군은 두곡 버들습지를 오는 2027년까지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5헥타르 규모의 두곡 버들습지에는 관찰데크와 습생식물정원, 버드나무 숲 등이 조성됩니다. 영월군은 오늘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일환으로 영흥리에 건립한 청소년 거점시설 청소년 꿈터 개소식을 개최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청소년 꿈터는 꿈틀 라운지와 꿈티움홀, 메이커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진로를 모색하고 창업의 기회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또 창업교육과 팝업 스토어, 미디어 체험,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내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520만 원까지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단어가 바로 교육활동 침해일 텐데요.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역량 강화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사들의 자구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활동부팀의 김한솔 장학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학사님 먼저 교육활동 침해라는 말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권 침해로 이해하면 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교권은 교원의 권리 전반의 개념으로 교권 침해보다는 교육활동 침해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원의 그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이제 줄여서 교원 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 행위라는 용어 대신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해 보이고 이를 통해서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서 이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을까요? 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그 대응력을 제고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교육 현장의 그 특성을 반영해서 조사나 수사가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단위 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에 이제 그 교보위를 신청할 때는 학교장이 주로 이제 요청했었는데 네. 지금은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 또는 이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고 세 번째는 이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가 강화된 부분인데요. 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그 피해 교원과 이제 침해 학생이 좀 즉시 분리될 수 있는, 그러니까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침해 학생에게 이제 특별 교육이 부과되는데 그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육활동 지원 체계에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 그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4년도 3월 28일자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의 그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도교육청에 그 설치가 되어 있었던 그 기존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능을 좀 확대하고자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해서 관련법이 개정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물론 교사가 악의적인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조치를 이제 침해 학생에게 하게 되는데, 이 침해자 측에서는 또 이제 아동학대 신고로 맞대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문제가 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이유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통합 민원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원주를 비롯해서 최근 3년간 교사가 받은 아동학대와 악성민원 피해 사례 접수는 어느 정도인지 통계 자료가 좀 있을까요? 그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타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이제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좀 주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23년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 지속된 악성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 그 5월 달에 처음으로 1호 그 교육감 형사 고발을 통해서 악성 민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일반적으로 그 악성 민원은 그 학교의 그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민원 대응팀에서 1차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그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그 통합 민원팀으로 이제 컨설팅을 요청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의 그 통합 민원팀으로 사건을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접수가 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이고, 또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어떤 조력을 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신고 접수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교육지원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위탁 상담 기관으로 연계하고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접수된 민원은 사안 조사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통해서 피해 교원 보호 조치에 힘쓰고 있고 또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됐을 경우라고 봤을 때 이 정당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테두리 안에서 만약에 교사의 아동학대가 좀 만연해진다면 이 역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일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정당한 교육활동은 교육 현장에서 법적, 윤리적, 또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교사와 학생이 수행하는 어떤 교육적인 행위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 이는 교사의 교수학습 및 생활 지도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활동으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생의 그 인권을 보호하고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법령과 학칙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의 사례를 좀 들자면 학교 폭력으로 시작해서 아동학대로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로 이어지는 등 좀 계속해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에서 이제 학생이 아닌 교사를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좀 이런 상황을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런 사건은 원주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요. 예. 교원과 그 학생 모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지도하고 또한 이제 학생도 선생님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최상의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교육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제 이상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교사라는 직업이 중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조사가 됐다는데요. 환경이 좀 잘 조성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의 김한솔 장학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 아트갤러리가 2024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공건축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아트갤러리가 이제 공공건축상 중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는데 이게 어떤 상인지 수상 소식과 함께 원주 아트갤러리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아트갤러리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공공건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히는 상인데요. 네. 공공건축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원주 아트갤러리는 지난해 7월부터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며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단구동 여성가족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테마로 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공간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 숲속 둘레길과도 잘 어우러져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동시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이 건물 외부 곳곳에는 독특한 조각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주 아트갤러리를 지을 당시에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을지 원주시 건축과 주미영 총괄계획 TF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 아트갤러리는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도심 속 근린공원 지형에 살짝 숨어있는 325제곱미터의 아담한 전시장입니다. 원주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때 행정과 공공건축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한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속 공원에 주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에서 전시와 힐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은 미술관을 지어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트갤러리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평가 기준인 공공성, 디자인의 우수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이 상에 응모하게 되었고요. 문화도시를 상징하는 곳으로 행정과 공공건축가들이 이제 건축 단계부터 함께 많은 공을 들여 탄생한 곳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인정받아서 특별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진 걸까요? 네, 원주 아트갤러리는 건축 단계부터 시민들이 쉽게 전시 문화생활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썼는데요. 네. 원주 아트갤러리는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속 공원, 주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에 지었고요. 시민들이 미술관이라는 부담 없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썼는데 이런 점이 이번 수상 과정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 원주 아트갤러리 선정 이유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원주 아트갤러리는 거대한 건축물로서의 위압감을 피하고 주변 공원의 연장선상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듯 방문할 수 있는 소박한 미술관으로 설계돼 작은 건축물이지만 시민들이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심사평을 받았습니다. 또 이 갤러리의 건물은 일반 평면 건물이 아니라 3차원 공면으로 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건설 당시에는 예산 낭비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갤러리의 곡선형 건물과 이 건물이 만드는 편안한 동선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 건축가 주미영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공원을 함께 즐기거나 반대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면서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렇게 갤러리 주변 공원 및 둘레길과 연계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원주 아트갤러리가 전국 단위 평가에서 수상하게 되면서 원주시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공공건축물이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자산으로 남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제대로 쓰이고 사랑받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고 아끼고 이용해주면서 공공건축물은 더 활기찬 공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원주 아트갤러리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아트갤러리가 공공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전시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문화도시 원주가 진행했던 사업 성과들을 사진이나 영상, 미디어로 전시 중입니다. 네. 원주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토크 콘서트, 아트갤러리의 전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말고 다양한 작가의 수준 높은 전시를 볼 수 있는 올해의 기획 전시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에 이어질 다양한 기획 전시 소식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건축물 건축상 특별상을 받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원주 아트갤러리가 더욱 사랑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죠. 연인과 친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2024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 개장과 관련해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김진수 주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김진수 주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언제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된 건지 그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10여 년 전부터 원주시에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가 2023년 원주시 시정 목표인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 구현에 일조하고자 겨울철 야외 아이스링크장을 구성 및 운영하여 원주 시민들에게 동계 스포츠 체험 기회와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전년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부터 다시 문을 여셨군요. 저도 네네.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 운영을 진행해 오는 동안 그럼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전년도 기준으로 정기 휴장 및 임시 휴장일을 제외하고 아이스링크장은 29,000명이 키즈 썰매장은 11,400여 명으로 총 4만 명 이상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일평균으로 하면은 한 9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네네. 야외 아이스링크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21일 개장식 이후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5회차로 운영을 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6회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설날 당일에도 휴장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와 틀린 점이 있다면 올해는 360제곱미터 약 109평 정도 더 넓어진 링크장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튜브 슬라이드 존, 빙어 낚시 체험존, 놀이시설 존, 푸드트럭, 북카페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설치하여 작년과 다르게 원주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21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이 되는 건데 주 이용객이 아무래도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일단 입장료는 받지는 않고 있고요. 예. 네네. 스케이트와 헬멧을 빌리는 장비 대여료가 2,000원이고 튜브 슬라이드와 놀이시설은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상의 문제로 개인 스케이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장비 대여료도 저렴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 속 즐길거리가 마땅치 않았던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즐길거리로 다가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하지만 주차 불편과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실까요? 네. 먼저 저희 공단에서 인도근 도로에 주차 라인을 신규로 설치를 하였고 차선 규제복 및 분리선 도색 작업을 실시하여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공영 주차장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매점 및 푸드트럭을 정상 운영하고 북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외 아이스링크 개장과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주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동계 스포츠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원주, 더 나아가서 사계절을 즐기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안전대책 잘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김진수 주임이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